자, 또 배운 데까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3번 양심의 자유부터네요. 자, 양심의 자유에 양심 표명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는지, 자, 침묵의 자유도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했죠. 자, 양심의 자유에는 자, 양심 형성의 자유와 자, 양심 실현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자, 실현의 자유에는 양심 표명의 자유, 자, 그리고 부자기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와 자, 자기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자, 이 표명의 자유, 자, 강제로 그래서 표명당하지 않을 자유의 자유도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 자, 침묵의 자유랑 양심 추지의 자유라고 했죠.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 자, 양심은요 지극히 주관적이라 것이라 했어요. 자, 옳고 그름에 관한 윤리적 결정 또는 뭐 세계관, 신조, 자, 이런 거라고 했죠. 따라서 지극히 주관적이니까 자, 그게 이성적인가 합리적인가, 자, 그리고 법 질서, 도덕률에 부합하는가, 자, 이것은 양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자,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자,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인격적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자, 마음의 진지한 소리죠. 진지한 마음의 소리니까 자, 이것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자, 법질서나 도덕률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자,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자, 그래서요, 자,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다수의 양심보다는 자, 소수의 양심이 되기 마련이죠. 다수 같은 경우에는 사회 질서나 법 질서에 부합하는 사고를 하겠죠. 따라서 양심이 충돌하는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수 같은 경우에는 법 질서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양심을 좀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헌법이 이제 보호하는 양심은 소수자의 양심이 되기 마련이다. 양심이 자유의 제한과 한계인데요. 양심 형성이나 결정의 자유는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로서 자,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자유라고 했고요. 자, 양심 실현의 자유는 이제 밖으로 나온 것으로서, 자, 표현이 되는 것으로서 상대적 자유로서 이제 제한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이적 표현물 소지 취득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이적 표현물 소지 취득하는 건 자, 이적 행위로 나가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우리 가벌성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우리 법정 의견에 따르면. 따라서 그 행위를 처벌한다고 해서 자,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아니다. 자, 절대적 자유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적 표현물 소지 취득 행위가 양심 형성이나 결정의 자유는 아니고 자, 이적 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자, 가벌성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이 제한하는 양심의 자유는요. 자,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죠. 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인 자,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된다. 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자, 집총 거부, 자, 군사훈련을 거부해야 되는데요. 양심에 따르면. 자,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총 들고 군사훈련을 받게 하는 거니까. 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또 처벌,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따라서 자,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자, 종교적 동기로 양심적 병역 거부한 경우 자, 종교의 자유도 제한되는 거죠. 주로 이제 종교적 동기를 많이 하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자, 그런 종교적 동기로 양심적 병역 거부한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도 같이 제한받는다. 자,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할 때 자, 우리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자, 비례 원칙을 적용해서 심사하고 있었죠. 자, 과거 결정 내에서는 비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양심의 자유 같은 경우엔 양심의 최근에 이제 결정에서는 비례 원칙으로 국방 의무와 양심의 자유 충돌을 비례 원칙으로 심사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처벌 조항이 아니라요. 자, 병역 종류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 처벌 조항 같은 경우에는 자, 정당한 사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자,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처벌 조항 자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자,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대법원의 해석과 병역 종류 조항의 대체 복무역을 규정하지 않은 자, 입법 미비, 자, 이게 결합돼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지 처벌 조항 자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따라서 병역 종류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다.
법적 강제가 아닌 사실상 내지 간접적 강제 수단에 의해서도 양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 케이스가 좀 넓게 본 거죠. 양심의 영역을. 자, 의료비 내역 제출 의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의료비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거. 자, 이것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어요. 자, 간접적 강제 수단이죠. 사실상 내지 간접적 강제 수단. 자, 의료비 내역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나 행정조사 받을 수 있다는 그 심리적 불안감. 자, 이런 게 이제 간접적 강제 수단이죠. 이런 걸 통해서도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요 케이스에선 봤다. 자, 보안 관찰 처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보안 관찰 처분 같은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밖으로 표출된 경우, 자, 양심이 그 안에 내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경우, 범죄의 위험성이 표출된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처분으로서 그래서 제한할 수 있다고 봤죠. 절대적 자유는 아니고 상대적 자유니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다. 자, 세무사의 성실 신고 확인이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느냐? 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세무사의 성실 신고 확인은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했어요. 자, 윤리적 결정, 세계관 신조 이런 거에 관련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니까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대체 복무제 도입 취지에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에 더해서 정가까지 말소해야 될 입법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냐? 자, 그건 아니라고 했죠. 자, 정가 말소 입법 의무, 요 입법 의무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위반 것도 아니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정가 말소 기존에 유죄받은 자들이죠. 기존에 유죄받은 자들을 위해서 정가 말소 입법 의무할 헌법상 도출되지 않는다. 자,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하도록 한 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자, 사죄 강고 이런 걸 원래 양심의 자유를 건드리는 것 같긴 한데요. 자,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죠. 자, 학생이니까 교육적 차원에서 사과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봤고요. 사과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자율적이 맡겼고 사과하지 않더라도 뭐 강제할 방법이 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거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봤어요. 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의무가 있는지, 증명 의무가 있다고 했죠. 양심은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깊고 확고하고 진지한 것인지 타인은 알 수가 없죠. 자, 정말 저게 양심인지 아닌지 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타인은. 따라서 증명을 해야 할 의무가 이제 있는 거죠.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자, 행위 금지가 아니라 혜택 부여에 불과한 경우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준법 사역죄 사건에서 단지 이렇게 혜택 부여에 불과한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 영역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수 없다고 봤다. 나오죠. 자, 준법 사역사 제출 관련 종합 문제인데요. 자, 이미 석방된 경우 청구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자, 심판 청구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계속적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자, 그에 대해서 이제 헌법 해명이 필요한 경우, 자, 헌법 질서의 유지 수호를 위해 헌법 해명이 필요한 경우인데 아직 해명한 경우가 없는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자, 심판 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자, 가석방 규칙 조항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자, 인정된다고 봤는데요. 자, 가석방 규칙 조항이요. 기본권 침해 직접성이 인정된다. 자, 이 조항에 대해서 자, 제출 요구하는 거죠. 준법 서약 준법 서약 제출 요구하는 건 단순 제출 요구 행위는 권고적 성격이죠. 권고적 성격. 자, 권고적 성격의 조치로서 직접성은 그 집행 행위로 볼 수 없죠. 제출 요구 행위는, 준법서 제출 요구 행위는 집행 행위로 볼 수 없으니까 가석방 규칙 조항 자체에 대해서 이제 직접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서 직접 다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준법 서약은요,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단순히 헌법, 우리 법률 지켜라 라고 그냥 의무를 다시 확인하는 게 불가하다고 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거 아니다 봤어요.
그래서 준법서 제출 요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봤고요. 이게 법정 의견에선. 자, 타 수용자와 달리 자, 집시법 위반자에게 준법사약서 제출 요구하는 게 평등 원칙에 위반하느냐? 자, 위반하지 않는다 봤죠. 집시법 위반자나 뭐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사상법이니까 재범의 위험성이 훨씬 높다. 따라서 이런 집시법 위반자에게 준법사약서 제출할 필요가 더 있겠죠. 자, 그래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평등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했고요. 정당 후보자 지지, 반대 글 게시 행위가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 보호 영역이냐? 아니라고 했죠. 양심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인데요. 지지, 반대 글 게시는 단순하게 의견을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좀 공적인 영역이 있죠. 정당 후보자,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글 이런 거 올리는 거니까 양심의 보호 영역은 아니라고 했고요. 스스로 또 공개된 게시판에 올리는 거니까 사생활의 비밀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다. 자, 종교 자유네요. 자,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요, 소극적으로 종교 자기 믿음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되고요. 종교 전파의 자유로서 성교의 자유도 포함되고, 자, 종교 교육의 자유도 포함된다. 종교 단체의 내부 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의 보건대, 자, 사법부의 심사 좀 자제해야겠죠.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내부 관계 조항, 장로 선출 이런 거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국민의 개별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에 관련된 거라면 사법 심사도 가능하다. 인구 주택 총조사 시 종교 공개를 요구한 행위가 종교적 확신 반하는 행위를 강요한 행위는 아니죠. 강요 아니다. 다만 이게 이제 자기 개인 정보에 포함되니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은 된다. 종교 자유에 대한 제한은 아니고요. 종교단체 양로시설 설치 시 신고 의무 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냐? 제한한다고 봤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서 이제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교를 해왔죠. 그래서 선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 이렇게 신고하도록 하면. 다만 이게 제한하지만 침해는 아니라고 봤죠. 침해하진 않는다. 이렇게 양로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의 건강이라든지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데, 최근에 뉴스에 보면 이렇게 좀 방치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국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봤죠. 따라서 신고 의무 둔 거는 종교자의 침해는 아니다. 대체 과목 개설 없이 강제 배정된 학생들의 종교 수업 실시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봤죠. 자, 대체 과목 개설도 없이 강제적으로 바로 종교 수업 듣도록 한 거예요. 무종교거나 타 종교의 학생들에겐 좀 문제가 있겠죠. 인격적, 종교적, 인격적 법익을 그래서 침해했다고 봤고요. 자, 일반 채권자의 전통 사찰 압류 금지. 자, 이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종교의 자유는 이렇게 앞에 봤듯이 신앙의 자유라든지 성교의 자유, 종교 교육 자유, 종교적 행위 자유 이런 걸 말하는데, 전통 사찰 이렇게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 게 채권자로 하여금 이게 종교의 자유 어느에 해당하지 않죠. 종교 자유 포함되지 않는다. 전통 사찰 압류 금지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죠. 재산권을 제한하다. 훈련병에게 4개 종교 중 하나에만 참석하도록 한 경우, 자, 그것은 이제 종교 분리 원칙 위배라고 했죠. 다른 종교도 많고 종교 갖고 있지 않은 훈련병들도 있는데 이렇게 4개 종교 중 하나 참석하도록 한 거, 자, 이거는 종교 분리 원칙. 자,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지 않는 것,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 것, 자, 이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종교 전파의 자유에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죠. 자, 아프가니스탄이랑 이라크, 소마리아 이런 데 출국 금지한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종교 전파 자유에 임의 장소에서 그래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종교 전파의 자유가 아니라 출국 금지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봤죠. 자, 미결 수용자의 종교 행사 참석 불허 행위, 종교 자유 이거 침해한다고 하는데요. 미결 수용자죠, 미결 수용자. 자, 그냥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종교 행사 참석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는 미결 수용자로 하여금 더 침해하는 거죠. 종교 자유를 따라서 덜 침해해야 될 상황을 더 침해하는 경우로서 이건 종교자의 침해다. 자, 금치 처분 기간 중 종교 행사 참석 금지한 것이 종교자의 침해냐는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금치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도소 내의 질서를 위반해가지고 징벌을 받는 건데,
뭐 최대 해봤자 30일이니까 그게 길지 않다. 따라서 종교행사 참석 금지하도록 한 게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음란한 표현과 저속한 표현 둘 다 언론 출판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했죠. 표현의 자유에 보호영역에 속한다. 자, 다만 이제 음란한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현의 자유 침해는 안 된다고 보고, 이제 저작권 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했죠. 자, 음란 표현이 언론 출판 자유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이걸 해당한다고 해야 이제 명확성 원칙이라든지 검열 금지 원칙 이런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원칙들 적용할 수 있죠. 자, 익명 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에 보호 영역에 해당하는지, 익명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된다. 자, 익명으로 해야 좀 더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그런 취지를 보건대 익명 표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속하고요. 자, 알 권리네요. 알 권리 실현에 법률 제정이 필요하냐?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죠. 자, 헌법을 직접 적용해가지고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한 게 알 권리를 침해하냐? 자, 이건 침해한다고 봤죠. 자, 서열 방지 뭐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데 오히려 서열이 더 고착해야 되죠. 대학 서열에 따라서 고착하게 된다. 이 성적을 비공개함에 따라서 그 수단의 적격성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요. 자, 성적 공개, 그래서 청구하도 바뀌었는데 기존의 합격자들의 청구 기간을 6월로 한 건 너무 짧다고 했죠. 지나치게 짧다. 취업난도 지금 심한데 이거 너무 짧게 했다. 이직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거는 정보공개 청구권 침해한다고 봤고요. 자,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조법상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 보호 기준 두고 있죠. 유족으로 하여금 이제 보호 수행하도록 하고 있죠. 자, 정정보도 청구네요. 정정보도 청구 요건은요. 자, 거실 사실건 사실상 주장이지만 그게 진실되지 아니한 사실이죠. 거짓 사실일 것. 그리고 안날로부터 3월 그리고 있은 후 6월 이내에 할 것. 자, 반론보도 청구 같은 경우에는요. 자, 고의와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똑같죠, 이건. 정정보도도 과의와 과실을 요구하지 않고, 자, 유효성도 필요로 하지 않고요. 다만 이게 다르죠. 정정보도 다른 건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반론보도는. 자, 인터넷 언론사 5인 이상 고용 조항이 직접 제한하는 기본권. 자, 직업 수행의 자유도 제한하긴 하지만 보다 직접 제한하는 건 언론의 자유다. 자, 사전 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된다. 사전 검열은 절대적 금지라고 했죠. 사전 검열을 수단으로 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절대적으로 막겠다. 자, 그게 우리 헌법 개정 권력 국민의 결단이다. 자, 의료 광고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인지, 자, 의료 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고 했죠. 자, 상업 광고 같은 경우에도, 자, 상업 광고죠. 의료 광고도, 자, 상업 광고도 자, 사실의 주장, 사실의 전달, 자,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따라서 의료 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고요. 자, 사전 검열 금지 대상이 된다. 자,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면 사전 검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 허가, 검열 금지 대상에 언론기업의 물적 시설이나 활동이 포함되는지, 자, 포함되지 않죠. 자, 허가, 검열 금지는 대상은 표현의 내용이에요. 내용을 검열하는 거예요. 내용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서 허가받지 아니한 표현을 금지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언론기업의 물적 시설이나 활동 같은 건 이제 표현 내용에 관련된 게 아니니까 허가 검열 금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요, 인터넷 신문 발행 시 외형적, 객관적 사항을 등록하도록 한 건 사전 허가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래서 5인 이상 고용하도록 한, 요건 이제 외형적, 객관적 사항을 등록하도록 한 거죠. 5인 이상 물적 요건, 등록 요건으로 한 건 사전 허가가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5개 광고물 설치 허가, 자, 이것도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로서 사전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 검열이 허용되느냐? 사전 검열은 절대적 금지라고 했죠.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 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자, 상업 광고죠. 상업 광고도 표현의 자유 대상이 되고요. 사전 검열 금지 대상이 된다. 자, 기능성 광고 사전 심의한 거, 자, 이게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고 봤죠. 자, 이런 독립된 위원회 같은 경우에서 사전 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식약처럼 행정기관이 주체가 돼서
자, 위원회 구성이란 기관 구성에 계속 관여하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 행정기관이 행정 주체가 검열 주체로 볼 수 있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독립된 위원회가 한다고 하더라도 자, 사전 심의하는 경우 사전 검열당할 수 있다. 자, 밑에 나오죠. 자, 독립적 위원회 검열 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 행정권 주체가 검열 전체를 형성하는 경우, 자, 기관 구성에 관여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자, 검열 기관으로 행정권 주체를 검열 기관으로 볼 수 있으니까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 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행하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 자, 이 산업협회의 심의위원회도 행정권이 관여를 하게 된다고 봤죠. 따라서 이것도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 자,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 규제를 금지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만 금지한다고 했죠. 자, 행정권 주체가 된 사전 심사만 금지하니까 모든 형태의 사전적 규제하는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 법원이 하는 방영 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엔 사전 규제라고 하더라도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법원이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 사건에서 자, 개인 간의 이제 권리 다툼에 대해서 심리하고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영 금지 가처분은 그래서 사전 검열이 아니다. 자, 의료 광고 규제위원 심사 기준. 자, 의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상업 광고죠, 상업 광고. 자, 시민적, 정치적 표현과는 좀 거리가 있다. 따라서 비례 원칙을 적용하긴 하지만 완화된 비례 원칙을 적용하라. 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비례 원칙을 적용하지만 보다 완화된 비례 원칙을 적용한다. 자,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경우와 표현 방법을 규제하는 경우 그 차이는요. 자, 표현 내용은 더 많이 보호해 줘야겠죠. 따라서 중대한 공익을 위해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렇게 제한이 가능하고요. 표현 방법에 관한 제한에 있어서는 합리적 공익을 위해 비례 원칙을 준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자, 최근에 문제된 거죠, 이거. 북한의 전단 살포 행위 금지하는 게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인지, 우리 법정 의견은 이게 내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봤어요. 전단 살포하는 건 북한 체제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니까, 자, 북한 체제 비판하는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따라서 이거는 내용 규제니까 엄격하게 심사를 하게 되겠죠. 엄격 심사를 하게 돼서 위헌이라고 보게 됐다. 자, 이거 잘 봐두시고요. 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심사 기준, 이것도 엄격하게 해야겠죠. 주로 이게 정치적 표현, 다른 표현보다 이게 시민적, 정치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대한 공익으로,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제한을 해야겠다. 따라서 이게 엄격 심사 기준이 적용되고요. 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시 개념 명확 규정 요구. 자,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명확성 요구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자, 명확성 원칙을 더 엄격하게 요구되고요. 자,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로 하여금 자,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한 게 자, 언론의 자유 침해하냐?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개인의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로에게는 이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 자, 본인 확인 조치를 하게 되면 이게 표현에 좀 위축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익명 표현의 자유도 같이 제한하게 되고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공공기관, 근데 이건 공공기관이에요. 일반 사업자랑 다르죠. 자, 공공기관 게시판 이용 시 본인 확인 요구하는 게 익명표 자유 침해냐? 자, 이건 아니라고 봤죠. 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성, 이것 때문에 본인 확인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익명표의 자유 침해 아니다. 자, 탈법 방법에 의한 광고 배부 금지가 선거운동의 자유,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죠. 자, 그리고 좀 수동적으로 다 수용하게 된다. 자, 그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건 탈법 방법에 의한 광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침해 아니다 라고 봤고요. 자, 지방 의원으로 하여금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한 게 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지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 정당의 대표로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지방 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 자, 이거는 자,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권한이 부여됐는데, 자, 그런 권한을 개인적 이익이나 정당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그러면 이제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아니라 봤고요. 자, 의료인이 아닌 자, 비의료인의 의료 광고를 금지한 조항은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봤어요. 자, 무면허 의료 행위 이런 걸 좀 방지할 취지, 자, 국민의 생명
건강권과 연관된 거니까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봤고요. 자, 위험의 명백성 요건으로 해서 이적 행위를 처벌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명백 현존 위험의 원칙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좀 들여오긴 했는데, 자, 현존은 좀 빼고, 자, 위험의 명백상 요 요건만 이제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죠. 위적 행위 같은 경우. 자,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 신분 관계에 있어가지고 일반인보다는 기본권을 더 제한받을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공무원은 또 직무 전면성, 자, 공공성, 자, 국민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중요하니까 집단행위 금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침해하지 않는다 봤고요. 자,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주장을 표지 상징하는 복장 착용 금지. 자, 이거 복장을 직무 수행 중에만 착용 금지하는 거니까 이것도 표현의 자유 침해는 아니다 봤고요. 자,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지. 자, 군무원은 공무원이기도 하고, 자, 군 조직에 소속돼 있죠. 그래서 군인이기도 하다. 특수한 신분이죠, 약간. 공무원이기도 하고 군 조직에 소속된 사람이다. 따라서 좀 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따라서요, 공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 금지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봤고요. 자, 공무원이 국가 정책에 대한 집단적 반대행위 금지.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냐? 이것도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자, 공무원 이렇게,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좀 많이 좀 제한할 수 있다. 자, 국가 모독죄 규정에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다 봤죠. 자, 국가 모독죄 규정은 거의 유신 시절에 만들어진 거죠. 예, 사회 좀 국가 정책이라든지 분위기, 현재 사회 체제 자체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입법 목적이 거의 그런 걸 위주로 된 것 같죠. 뭐 국가 위신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게 입법 목적인지 좀 불명확하고요. 따라서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봤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국기 모독죄 규정은 어때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자, 국기가 우리 국가를 상징하고 또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국기에 대한 이제 국민의 감정 이런 것들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기 모독죄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표현 방법을 제한한 거니까 자, 표현 내용에 대한 제한은 아니죠. 국기 모독죄는. 그래서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 같은 거는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는 아니라 같고요. 자, 선거 일정 90일간 후보자 명의 칼럼 보도 제한한 게 자, 적합한 수단이냐? 자, 적합하다고 했어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적합한 수단이다. 다만 이제 칼럼 보도 제한한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는데요. 자, 90일 좀 기간이 더 길고요.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러다 보니 과도한 제한이 됐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차별적 언사랑 자, 혐오적 표현을 못하도록 한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차별적 표현이나 헌화무적 표현을 듣게 되면 이제 성장기에 있어서 좀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따라서 이거는 이 표현 자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봤어요. 자, 음란한 영상을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 거. 자,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자,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자들을 위해서 자, 음란 영상 유통 행위. 자, 소지하는 건 제한하고 있지 않고 유통, 공연히 전시하는 걸 이제 금지하는 거니까 과도한 제한은 아니다 봤어요.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다. 자,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한 경우 이게 처벌하는 게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자, 310조 형법 310조에 따른 자, 위법성 조각 사유도 있고요. 자, 이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실 적시해서 지금 남을 그냥 밉보이려고 명예훼손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다 보니 그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방송 평성에 간섭을 금지하는 조항이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자,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이 간섭이 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방송 편성에 관여하는 거. 자, 이게 간섭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자, 부당 영향력 막을 필요가 크죠. 방송 편성에 있어서는.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정부 비판, 문화예술인을 자,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게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어떤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이었고요. 자, 대가를 지급하고 변호사 광고를 금지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변협이 한 거예요.
변호사법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변협 규정으로 광고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건데요. 네, 뭐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수단이 좀 적합하지 않다. 네, 입법 목적을 이루기에 적합한 수단도 아니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그래서 침해한다고 봤죠. 이 정치적 목적, 정치가 우리 사회 활동 관련해서 전부 다 포함될 수 있죠. 광범위하다. 엄청 넓은 의미로 쓰이죠. 따라서 거의 모든 사회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띌 수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 예측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여기까지 또 복습해 봤습니다.